자, 안녕하세요. 플래너TV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올릴 이야기는 CMA 계좌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CMA 여러분, CMA가 뭡니까? 네, 잘 모르겠죠. 뭐 자막 쭉 할 건데 네, 아무튼 자, CMA라는 거는 일단 증권사에 에서 개설을 할 수가 있죠.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계좌는 절대 CMA 계좌가 아닙니다. CMA 계좌가 맞긴 맞을 수는 있어도 CMA의 능력을 하지 못하는 그냥 이벤트성 관련 계좌로 연결되어서 증권사에 관련된 계좌로 넘어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계좌, CMA 계좌는 은행에서 만들 수 있는 계좌는 아니다라는 것, 증권사에서를 만들 수 있는 계좌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CMA 계좌는 이제 두 가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는 투자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금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CMA 계좌는 일단 은행의 안전한 예금 보호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경제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굳이 은행에다가 입금을 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에요. 네. 코스피, 코스닥 지수 이런 것만 좀 약간만 알고 있으면 솔직히 은행에다가 현금을 입금해 놓는 것 자체가 조금은 돈을 버리는 것 같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가 뭐 2000 지수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뭐 가끔씩 뭐 뉴스 보도 나오는데 잘 모르죠. 네. 근데 그것이 지수가 돼서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조금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를 투자해 보면서 한번 내리막길로 갔다가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내리막길에서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 코스피 지수가 2000이 안 될 때까지 떨어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곤두박질이 쳤었기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경제가 그때도 뭐 이자 자체가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 증권사 하나도 망한 게 없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CMA 계좌에다가 입금을 해놔도요. 증권사는 거의 망할 일이 없어요. 코스피만 잘 보고 있으면 돼요. 솔직히 2000 이하로 떨어져도 그렇게 타격 없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CMA 계좌에 예금을 해놓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는 게 은행에서 어차피 뭐 그 얘기를 해요. 예전에 뭐 저축은행이 부도가 났었던 그 IMF 시절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작년에 그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2000 코스피 지수 아래까지 떨어졌었는데 분명 그때가 위기였긴 해요. 근데 그런 큰 위기는 아니었어요. 하지만은 삼성전자가 37,000원대까지 떨어졌다라는 거는 최초로 그러니까 거의 그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그러니까 좀 약간 불가사한 일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는 좀 탄탄했다라고 하는 게 외화 보유를 그때 당시에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네, 우리 IMF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외화 보유율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일어났죠. 그런데 더 이상 우리나라는 그런 외화 보유율에 대해서 아주 적게 보유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더 이상 IMF는 없으려고 하는 그런 좀 재정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빨리 막 엎치락뒤치락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당시 이제 IMF 때문에라서라도 이 CMA 계좌에 대한 불안한 부분은 이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상기를 하고 있을 건데, 근데 지금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외화 보유가 너무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이 증권사가 거의 망할 일은 없다. 근데 대신에 새로 생성된 신규 증권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찰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요. 일단 뭐 요즘에 증권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다 돈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좀 메이저 증권사들을 기준으로 해서 키움 증권이라든지 뭐 KB증권 그리고 뭐 삼성증권 이런 등등의 메이저 증권사 같은 경우는 CMA 계좌를 만들어서 좀 운영을 해도 그렇게 큰 위험은 없다. 확실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CMA 계좌란 이제 종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RP형이랑 MMF, 그 다음에 MMW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MMF는 무조건 건너뛰고 없앱니다. 왜? 증권사에서 잘 안 켜요. 있긴 있는데 약간 번거로워요. 자, 게다가 RP형이랑 이자율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
네, MMF형은 별로 추천하지 않는 종목이다 보니 대부분 증권사에서는 RP형과 MMW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RP형 같은 경우는 자, CME 계좌에 투자한 RP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 계좌에서 RP를 살 수가 있는 이제 매매형 RP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드릴 거는 CME 계좌에 있는 RP입니다. 자, RP라는 거는 뭐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은 뭐 안정성 뭐 A급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믿을 수 있는 그런 채권 회사 뭐 채권 관련 국공채 관련해서 이제 이런 채권들을 투자를 해서 얻는 수익을 이제 RP라고 하는데 그냥 영어로는 리퍼차드라고 하는데요. 샀던 걸 또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채권이라는 게 엄청나게 원래 큰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요. 이거를 분할해서 이 RP라는 것을 이제 매번 투자를 하는 거죠.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대충 알고 있는 거는 RP형이라는 이 상품을 만약에 똑같아요. 어차피 그 계좌에 입금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자를 받느냐? 이자 받는 방법은 이거예요. 그냥 매일 똑같은 금액으로 이제 30일 단위로 계속 똑같이 투자를 해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일단 내가 뭐 30만 원을 이 CME 계좌에 입금을 했어요. 그럼 30만 원이라는 금액을 30일 동안 똑같이 매일 똑같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 뭐 20만 원을 또 입금했어요. 그러면 30만 원을 똑같이 투자하고 20만 원을 똑같이 30일 동안 투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RP형인데, 자, 여기서 30일 동안 투자를 하는데 뭐 종목은 계속 바뀌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30일 동안 똑같이 투자한다라고 해서 그 RP형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자, 작년에 1.21%였는데 올해는 1.45%로 이제 상승했죠. 그래서 뭐 이자율도 괜찮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RP형이라는 게 있는데 RP형의 특징은 이제 평일, 주말에도 매일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밤쯤에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8시, 밤 8시, 뭐 밤 11시 이렇게 투자를 먼저 해요. 그러니까 채권을 그때 사는 거예요. 밤 8시에서 밤 11시. 이거를 그때 산 다음에 그럼 우리의 돈이 투자를 하는 거 채권을 사는 거예요. 그럼 내 돈이 어디 갔어요? 사는데 그럼 내 계좌에는 채권이 남아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바로 그 산 채권을 바로 매도를 해요. 그러면서 매도를 한 부분으로 하루치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90일 동안, 아니 30일 동안 그렇게 계속 하면서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CME 계좌의 특징이라고 하죠. 이 RP형 말고 MMW형은 어떻게 하느냐? 평일에만 투자를 합니다. 평일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투자를 합니다. 네. 그러면 주말에는 투자를 안 한다? 라고 되는 거겠죠. 다만 특징이 뭐냐? 주말에 입금된 금액을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금요일까지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토요일, 일요일, 자, 월요일 딱 됐을 때 매도를 해버리겠죠. 그러면 3일치 된 이자가 한꺼번에 입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만 입금되는 금액이 투자가 안 된다는 게 특징이고요. 대신에 이자는 RP형보다 셉니다. 올해 1.74%라고 알고 있어요. 작년에는 1.49%였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높은 이자율. 그러니까 예금만 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그래도 MMW형이 유리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자가 작고 이자가 높은 부분, 즉 믿을 수 있는 기업은 당연히 RP겠고 약간 좀 RP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안정성 있는 기업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때 MMW형이든 RP형이든 그렇게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선택해서 내가 그냥 예금만 할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MMW형을 추천해드리고 계속적으로 내가 그 계좌 입금하고 출금하고 주말에도 자유롭게 입출금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RP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금액이 작았을 때는 그래도 RP형이 괜찮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입출금 계속 한다고 하면은. 근데 뭐 MMW형은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넘어갔을 때 그때는 그래도 MMW형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자에 대한 방식은 약간 디테일한 부분인데 일단은 이자가 입금될 때 세금은 15.4%를 뗍니다. 어느 은행과 똑같이. 자, 그렇게 떼는 부분에 있어서 MMW형은 약간 방식이 달라요. 근데 그걸 굳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래도 RP형보다 많이 받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MMW형, RP형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RP형 같은 경우는 CME 계좌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매수하고 매도를 하는데 이제 주식 계좌에서는 직접 본인이 사서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징은 일단 이자율이 좀 다르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정식 RP가 있고 그다음에 뭐 수시식 RP가 있는데, 수시라는 거는 뭐 수시 때때로 시시 때때로 사고 팔 수 있는 그걸 수시식 RP라고 하고, 약정식 RP는 뭐 일정 기간, 즉 한 90일이라는 기간을 두고 그 90일이라는 RP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했을 때 일정의 이자를 일반 CME RP보다는 그래도 이자율이 높게끔 지급을 하는 게 바로 약정식 RP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MW용보다는 이자는 약간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증권사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투자하시는 증권사에다가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거래 계좌가 압류를 당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채권이 아닌, 그러니까 세금 관련해서, 그러니까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세금을 안 내셔서 압류를 당하는 경우는 있어도, 네, 그런 일반적인 내가 진짜 빚을 져서 정말 생활이 힘드신 분들이 은행 계좌에 입금한 게 아니라 주식 거래 계좌에 입금을 했을 때 압류를 하진 않아요. 거의 찾지를 않고 빚쟁이들, 그러니까 그 채권자들이 그 법원에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은행 계좌만 찾아서 이제 신청을 하지 증권 계좌를 신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빚을 지고 사시는 분들, 은행 계좌가 좀 불안하신 분들, 저도 지금 불안해서 일단은 이제 얼마 정도 현금은 빼놓은 상태지만 곧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때문에 앞으로 CME 계좌에다 계속 입금해서 이자를 불릴 생각입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CMA의 MMW RP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려봤습니다. 뭐 궁금하신 부분 있다고 하시면은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면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계좌 개설은 뭐 어떤 데는 CMA 계좌 개설이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안 되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이런 뭐 좋은 금융 지식 같은 경우는 좀 전문가들한테 들어가지고 좀 투자를 해보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CMA는 제가 하도 많이 상담을 했고 솔직히 누가 봤을 때 꼭 영업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라고 좀, 네, 그 윗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가 좀 CMA 쪽은 좀 많이 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기본적인 상식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